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1-2팀 신소라 마케터 이예진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준비한 영상은 정부지원금 업종을 위한 미디어 믹스 전략인데요. 이제 정부지원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주관하는 좀 이제 지원금을 컨설팅하는 좀 이제 금융 컨설팅 이제 업종에 이제 해당이 돼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지원금이나 이제 후원금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광고주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이제 예진 마케터님이랑 이제 좀 제 경험 이제 사항을 토대로 좀 이제 이 정부지원금 업종에서 좀 이제 어떤 소재나 좀 이제 타깃이 유효했었는지 혹은 이제 좀 이제 미디어별로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좀 이제 미디어 믹스 이제 전략하면은 좀 이제 제일 좀 이제 대표적인 매체가 좀 이제 네이버 매체일 것 같아요. 네. 네이버 이제 매체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 지원금이 주로 좀 이제 어떤 광고 상품을 좀 많이 진행을 할까요? 아무래도 검색 광고를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파워링크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매체 특성상 GFA나 쇼핑 검색은 집행이 불가하고 그렇다고 뭔가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도 사실상 진행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다 파워링크 위주로만 운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정부지원금 업종 자체가 좀 굉장히 신뢰도가 중요한 업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거는 같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유망하고 이제 일 잘할 것 같고 좀 이제 이런 좀 이제 업체들 위주로 문의를 많이 남기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자면은 뭐 웹사이트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웹사이트로 좀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는 캠페인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좀 이제 주요 이제 검색어인 뭐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금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2026년 정책자금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했었을 때 좀 이제 메인 최상단에 뜨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요 파워링크 선점을 좀 이제 잘 해두시면은 좀 이제 DB 수집에 좀 많이 유리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검색 광고 이제 파워링크 이제 위주로는 좀 이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간단하게도 뭐 매체별로 좀 이제 한 번씩 이제 넘어간 다음에 좀 이제 상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네이버는 검색 광고 매체다 보니까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광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DB 이제 수집 개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그때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좀 DA 매체고 이제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게 좀 이제 메타인 것 같거든요. 네. 네네. 이제 예진 마케터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집행을 해보셨을 때 좀 이제 메타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면은 좀 이제 좋은 점이나 아니면 좀 특징 같은 거 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장점으로 봤을 때는 DB 전환 건수가 제일 많다. 즉 DB가 많이 뽑힌다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으로는 DB의 질이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검색 광고는 니즈가 있으셔서 검색을 통해서 메인 키워드로 자사 웹사이트에 유입이 되는 구조인 반면에 메타는 사실 저희가 먼저 노출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이제 진성 DB가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허수가 어느 정도 좀 많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DB 이제 건수 수집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보니까 요거를 좀 이제 극대화를 하려고 이제 잠재 고객 양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단 양식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후킹성이 강한 이제 소재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정부지원금 업종에서 좀 후킹성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승인율이라든지 승인율이 이제 높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업계에서 좀 상위권이라든지 아니면 성공 이제 가망 건수가 많고 이제 정부 지원금 자체가 지원금을 이제 얻고자 하는 거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 뭐 금액이 많고 이제 이자율이 낮고 약간 이런 부분들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대출 업종이랑 이제 후킹 이제 맥락은 거의 비슷한데, 비슷하죠.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후킹을 해가지고 문의 수집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또 이제 단점이 좀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죠. 이제 정부 지원금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자나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 조건들이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조건이 이제 안 맞아버리면은 뭐 이제 대출 업종에서 이제 뭐 승인율을 이제 강조를 했었을 때 이제 뭐 나오는 이제 단점 같은 게 이제 비슷한 게 나오는 거죠. 예, 뭐 문의 수집은 많이 됐는데 신용 등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연체 기록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지원금 이제 확보가 조금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강을 한다고 하면은 좀 좋은 매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보충 방법으로는 좀 생각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좀 이제 인스턴트 양식에 좀 이제 필터를 좀 걸어주는 좀 이제 방법도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양식이 그냥 뭐 이름이랑 좀 전화번호만 수집하는 이제 형태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필터에다가 이제 뭐 불가 업종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연체는 이제 안 된다든지 이런 좀 이제 내용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일부 좀 이제 허수를 좀 이제 미리 걸러내는 방식이 맞아요.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재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도 좀 이제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하는 형태로 좀 이제 진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좀 소재에서 좀 진정률을 높인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뭐 승인율이라든지 지금 기존에는 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도 금액 이제 이자율 이런 것들을 이제 후킹 형태에서 좀 어필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소재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좀 명확하게 맞아요. 그렇죠. 왜 소상공인 이제 사업자 그쵸. 중소기업 뭐 청년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맞아요. 이제 청년이라든지 뭐 해당 이제 지원금에 이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좀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도 관련 이제 지역 타겟이나 아니면은 이제 관심사 자체를 좀 비즈니스 그쵸. 관련 관심사를 걸어가지고 좀 이제 최대한 이제 저희 이제 소재가 좀 이제 적합한 분들한테만 노출이 되게끔 이렇게 좀 필터를 좀 이제 많이 걸어줬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도 만약 청년에 관련된 타겟 소재라면은 연령대도 청년에 맞춰서 설정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왜냐면 결국에 진성률이라는 게 이게 저희가 이게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그 소재를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DB 수집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 그분들이 좀 이제 조건에 맞는 이제 지원금을 찾아가지고 지원금을 받게 되셔야지 이제 저희는 진성률이 오르는 거다 보니까 맞아. 네, 이게 뭐 물론 이제 그 DB 단가도 중요하고 좀 DB 개수도 이제 많이 수집을 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좀 광범위한 타겟으로 러프하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제 세밀하게 이제 조정을 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진성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좀 이제 들어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방송 진행하면서 좀 이제 정부 지원금이나 뭐 관련한 유사업종이시면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그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바로바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메타는 좀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좀 이제 어떤 매체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실까요? 구글 방금 살짝 쓰셨는데 구글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과 동시에 이렇게 써버려가지고 네, 맞아요. 구글도 많이 쓰시고 다른 이제 매체들도 있죠. 맞아요, 이제 구글은 맞아요. 의견 중에 하나였는데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모비온이나 이런 다른 배너 매체도 같이 활용해 보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런 네트워크 배너 매체도 많이 쓰는 네. 것 같고 뭐 이제 당근이라든지 뭐 이제 틱톡이라든지 네. 좀 이제 매체들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도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경우를 보기는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게 네이버랑 메타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매체에서 규모는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이제 구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주로 좀 이제 진행을 좀 많이 하시는 캠페인이 있으실까요? 대부분 유튜브나 아니면 뭐 GDN 정도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검색 광고도 많이 활용을 하시긴 하는데 사실 한국인들은 구글에서 검색하시는 비율보다는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는 비율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물론 네이버 검색 광고나 뭐에 비해서 구글 SA 광고가 CPC가 많이 낮다는 장점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유튜브. 아무래도 연령대 폭이 넓고 진짜 업종 불문하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훨씬 뭐 보여지는 이미지나 아니면 소재라든지 이런 후킹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뭐 검색한 거랑 이제 뭐 디맨드젠, 디스플레이 이 정도를 좀 이제 집행을 하는데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평균 CPC 자체는 이제 네이버보다 좀 낮은 편이 맞는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좀 정보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스스로 찾아서 정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제 굳이 이렇게 업종에 문의하지 않아도 그쵸. 왜냐면 정보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신 건데 좀 이제 업체의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수익률을 높이고 좀 더 편안하게 받고자 하는 서비스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좀 이제 정보 탐색을 잘하고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이런 분들 이제 보다는 이제 좀 많이 바쁘시고 좀 이제 컨설팅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아무래도 더 많아요. 그래서 연령층 자체도 높은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색 광고는 이제 저도 이제 구글보다는 네이버가 좀 훨씬 성과가 좋았었던 것 같고요. 이제 좀 메타랑 좀 네이버의 좀 장점을 조금 섞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디맨드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디맨드젠이랑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도 이제 저는 좀 잘 활용을 했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 지원금 이제 집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알려줘야 될 정보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네. 뭐 이제 대상이 이제 누구인지, 그쵸. 뭐 지원금 종료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뭐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얼마까지 받을 수 그쵸, 있는지.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왜 직접 안 하고 이제 컨설팅 업체를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후킹이 이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걸 사실 좀 이미지로 다 녹이기가 힘들잖아요. 키워드를 다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좀 연관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근데 이제 디맨드젠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거를 영상으로 녹여가지고 이제 쇼츠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는 중에 시청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영상의 이제 뭐 스토리나 이제 퀄리티가 좀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저희 업종에 좀 되게 적합한 좀 광고였다고 느끼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메타의 연장선일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린 연령층 분들이 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시다 보니까 좀 이제 진성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이 좀 배너 광고를 집행을 하더라도 좀 이제 구글에서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을 했었을 때 좀 진성률이 좀 DB 업종 자체에서 좀 이제 메타보다는 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메타로는 좀 이제 DB 이제 개수를 좀 이제 많이 뽑아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진성률을 좀 이제 확보한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나 이제 네이버로 이렇게 좀 섞어서 좀 집행을 했었을 때 좀 성과가 잘 나오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까지가 좀 이제 제일 메인 매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랑 이제 메타, 이제 구글 요 정도를 조금 이제 많이 집행을 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다른 바리에이션으로 넘어가면 근데 여기까지 해서 좀 충분히 성과를 냈다. 이제 더 내고 싶다. 이제 더 좋은 걸 찾아보고 싶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이제 나아가는 건데 이제 다른 이제 말씀을 먼저 드렸었던 좀 이런 매체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훨씬 많기는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이제 브랜드별로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상황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소재를 뭐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지 이제 뭐 선호하시는 뭐 방향성이 DB를 많이 수집을 하시는 건지 진성률을 높이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단가만 다르다 낮추는 보니까. 건지. 네네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이제 아래 이제 그 네임카드를 이제 여기 이쪽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이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좀 전략 제안을 아예 좀 드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오늘은 좀 주제 자체가 미디어 믹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대표적인 매체들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매체별 특성에 대해서 좀 이제 예진 마케터님이랑 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먼저 좀 무비온이나 뭐 ADM이나 이런 좀 이제 네트워크 배너 종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업종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DM 매체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좀 그 파생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혹시 뭐 메타나 이제 구글에도 배너 광고가 있잖아요. 그거 대신에 뭐 모비온이나 좀 ADM 같은 네트워크 배너를 한다고 했었을 때 좀 이제 좀 장점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일단 첫 번째로는 보여지는 노출되는 지면이 다릅니다.
네이버랑 구글 그 외에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면들이 따로 있는데 뭐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모수, DMP도 사실상 좀 활용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무슨 뭐 ADN이라든지 모비온이라든지 비슷한 매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업체마다 모비온과 ADN 각각의 이제 DMP 갖고 있는 모수가 다릅니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저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타겟팅의 범위고도 역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ADN이나 모비온을 집행했을 때는 네이버랑 구글에서 해보지 못했던 다른 타겟팅이랑 지면을 같이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뭐 메타, 네이버, 구글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타겟팅을 아무리 잘 잡아도 좀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좀 이제 네트워크 배너 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경쟁도가 적을 수도 있고요. 네, 저희가 좀 메인 매체에서는 좀 잡지 못했었던 이제 도달하지 못했었던 고객분들한테 되게 뭐 이제 언론사 이제 기사를 보신다거나 좀 맞아요. 이런 와중에 이제 저희 배너 광고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이 좀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비용적인 장점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죠? 네. CPC를 네. 진짜 많이 낮출 수 있어요. 물론 사실 CPC라고 하면은 네이버랑 구글 못지않게 네이버는 아무리 많이 이제 뭐 과열되긴 했지만 구글보다도 혹은 그보다 거의 준수하게 거의 많이 진짜 뭐 몇십 원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유입이랑 동일한 예산을 두더라도 유입이나 이제 DB 건수까지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요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 뭐 클릭 한 번에 이제 몇만 원씩, 몇만 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노출 선점을 하자고 한다면은 이제 CPC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좀 비용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동일 예산이고 좀 이제 한 번에 좀 이제 많이 좀 확산을 시키고자 하실 때, 뭐 특히 뭐 브랜딩 목적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이제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비용 장점이랑 좀 이제 타겟 장점, 좀 노출 지면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뭐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메인 매체를 좀 기본적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이런 좀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에는 좀 서브 느낌이 강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도 좀 메인급으로 좀 쓸 수 있는 좀 이제 다른 매체들로 좀 이제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정부 지원금 중에서도 특히 좀 이제 좀 특정 지역구에서 좀 진행률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본사가 좀 특정 지역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는 좀 당근 비즈니스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이제 DB 업종에서 좀 진정률은 이제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뭐 모수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그쵸. 뭐 구글이나 메타처럼 이제 유저가 많지는 않다고 해도 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진정률을 확보를 할 수가 있으면서 이거는 특히 좀 이제 지역 타겟 기반으로 어떤 좀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당근 이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상담 유도 자체가 이제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맞춰가지고 이제 근처 지역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 그걸 똑같이 좀 이제 메타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귀찮아하실 확률도 높고 맞아요. 한데 이제 당근은 이제 매체 자체가 원래 중고 거래를 하는 매체고 이제 동네 기반으로 어떤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매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걸 좀 덜 귀찮아하신다. 그쵸.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제 이런 좀 이제 지역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당근 비즈니스도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당근도 이제 뭐 구글이나 이제 메타 못지않게 이제 뭐 소재 활용도는 좀 높은 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비즈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 자사 이제 매장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웹사이트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앱이라든지 활용해 볼 수 있는 캠페인이 당근 비즈니스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 6개인가 8개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이랑 모비온이랑 비슷하게 조금 장점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동일한 예산 내에서 좀 유도나 노출이나 유입량이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매체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그 소재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당근이 이제 꼭 그 주목을 이제 게시글 올리고 이제 그것만 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도 또 이제 똑같이 뭐 이미지 배너도 쓸 수 있고 맞아요. 뭐 카탈로그 같은 것도 쓸 수 맞아요. 있고 동영상도 가능하고. 맞아요.
동영상도 이제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충분히 후킹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근은 좀 DB 업종 자체에서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생각난 게 당근 내에서 쿠폰 발급이나 이런 할인율에 대한 후킹 포인트도 써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근 비즈니스 내에서 방문자 몇 명까지만 쿠폰을 발급해 줄 수 있다는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내에서 이제 방문을 실제로 하시면은 물론 상담이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매장이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정 지역에 좀 특성화가 돼 있어서 당근 비즈니스 매체를 확장해 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신 광고주 분들이라면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방문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하루에 선착순 10분만 뭐 무료 상담이라든지 아니 무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후킹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정보지원금 이제 업체들이 이제 보통 정말로 이제 지원금 컨설팅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뭐 세무 서비스라든지 이제 뭐 법률 노무 서비스 아니면 이제 기업 컨설팅 이런 것들도 보통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을 좀 하는 곳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예진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좀 이제 이런 영역에 좀 녹여주시면은 그래도 좀 이제 가망이 있는 좀 이제 사업자분들의 좀 방문을 좀 많이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경쟁사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당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인스턴트 양식 사용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좀 메타처럼 DB 이제 수집량 자체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어서 맞아요. 네, 좀 많이 좀 안정적인 매체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도 사실 보고서에서도 다 전환 추적 트래킹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당근을 통해서 오프라인 방문까지는 뭐 트래킹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양식을 남겨주신 분들을 한해서는 DB 건수라든지 뭐 CPA라든지 이런 거 부분은 데이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당근도 좀 괜찮은 이제 매체인 것 같고요. 네. 한 틱톡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들어서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DB 업종이건 이제 이커머스 업종이건 왜냐면 이제 틱톡은 이제 사실상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좀 메타의 대안이 아닌가 좀 싶거든요. 왜냐면 메타가 좀 이제 갈수록 좀 이제 CPM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동일 예산으로 광고를 한다고 했었을 때 DB 단가도 좀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근데 뭐 이제 판매 업종이라고 한다면 로아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경쟁도도 높고 사실 소재를 뭐 어떻게 신박하게 해도 별로 신박하지 않은 거예요. 광고가 너무 많아. 광고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상 이제 이런 거에서 좀 이제 한계를 느끼고 맞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광고 피로도가 이제 덜 모두가 필요해죠. 그죠. 네, 상대적으로 좀 이제 광고가 많이 잠식하지 않은 이제 신규 매체 대안상으로 좀 이제 틱톡 비즈니스로 이제 넘어가거나 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제일 큰 장점은 좀 이제 경쟁도가 낮다. 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왜냐면은 뭐 신생 업체가 됐든 이제 대형 업체가 됐든 이제 기본적으로 메타는 이제 다 깔고 가는 거니까 이제 구글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근데 이제 틱톡은 어느 정도 선택 사항이잖아요. 안 하시는 것들도 맞아요. 꽤 있고. 네. 네, 그래서 좀 이런 좀 경쟁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은 좀 틱톡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좀 장점으로는 틱톡이 이게 좀 의외인데 장년층이 많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사실 틱톡 그거 10대, 20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이제 보통 저희가 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왜냐면 틱톡 자체를 뭐 이제 챌린지라든지 뭐 유튜브나 이제 좀 다른 매체로 이제 파생이 된 인기 콘텐츠 위주로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이제 뭐 틱톡 하면은 아무래도 뭐 이제 10대, 20대들의 이제 플랫폼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틱톡은 좀 이제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UI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틱톡 하나만 켜두고 그냥 뭐 하루 종일 유튜브 쇼츠 보는 것처럼 이제 틱톡 내에서 이제 영상을 계속 시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저희의 광고가 이제 끼어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이제 뭐 40대, 50대 분들이나 뭐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좀 시간이 남을 때나 이럴 때 좀 많이 봐가지고 이제 저희의 좀 이제 주요 타겟이 좀 생각보다 많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장점 세 번째가 지금 생각이 난 게 노출되는 매체 지면이 아무래도 자연 지면이랑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때문에 뭐 1번이랑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광고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들 이제 피드나 이제 스토리를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끼어드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질감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자체도 이제 영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냥 이제 틱톡 영상을 보다가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광고 영상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자연스럽게 만든다고 하면은 사실 좀 광고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유튜브 이제 영상 보듯이 정보성 컨텐츠로 이제 보다가 좀 이제 괜찮으면 신청을 하시고 이런 경우가 좀 이제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진정률이 높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랑 연관되는 건데 이제 광고 피로도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광고를 여러 개 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비교를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이분이 저희한테 맞는 타겟이 맞아도 자연스럽게 진정률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이미 경쟁사 광고를 많이 받고 다 문의를 남기셨을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컨텐츠를 즐기다가 괜찮은 걸 보고 이제 문의를 남긴 거고, 그리고 좀 이제 경쟁사 광고도 이제 뭐 메타나 다른 매체보다는 덜 봤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진정률이 좀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메타에 비해서.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메타의 좀 대안 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광고를 집행한다고 했었을 때 틱톡을 새로 집행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조금 그 레퍼런스가 좀 많이 없는 이제 매체이기도 하고 좀 이제 신규 이제 생성도 하셔야 되고 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뭐 메타가 이제 잘 돌아가고 있다면 그냥 메타를 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메타를 하는데 좀 경쟁도를 높이기가 어렵다거나 뭐 아니면은 생각보다 어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허수 비중이 높다거나 광고를 좀 이제 티 안 나게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거나 이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틱톡 이제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저희가 좀 구글이랑 당근? 네네. 네.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요 정도로 좀 이제 그 미디어별 좀 이제 특장점 위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뭐 당연히 좀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저희 브랜드에 맞는 사항이나 이런 게 좀 이제 의문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거나 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여기에 아래 이제 네임카드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좀 이제 예진 마케터님 같은 경우에는 뭐 혹시 뭐 추가적으로 막 이제 뭐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좀 이런 게 있으실까요? 남으셨을까요? 일단 타겟별로 조금 더 딥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년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라든지 저희가 타겟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메타나 아니면 틱톡이나 아니면 네이버 또 마찬가지로 다 그룹별로 타겟에 따라서 다 분리를 해서 운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매체를 막론하고 저희가 후킹할 수 있는 포인트도 소상공인이면은 뭐 소상공인, 그럼 관심사도 약간 좀 소상공인에 맞춰서 포커스를 준다던가, 아니면 청년이라고 하면은 청년에 맞춰서 이제 관심사 타겟이라든지 아니면 연령대라든지 사실 뭐 구글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활용해 볼 수 있는 타겟팅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메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타겟팅을 또 구글에서도 해볼 수 있고 구글에서는 네이버에서 못했던 타겟팅을 또 구글에서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타겟에 따라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예산을 좀 비중을 나눠서 어디서 성과가 나올지 모르니 리스크를 좀 줄이시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아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정보지원금 업종은 이제 타겟팅 자체를 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업체의 이제 특성이라든지 뭐 관심사나 이제 뭐 연령대 성별 지역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걸 한 매체에서 이제 다 잡으려고 한다 이러면은 그냥 부담도 부담이거니와 이제 이 모든 타겟을 다 잡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면은 다른 브랜드도 이제 광고를 안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좀 이제 테스트들을 좀 이제 자주 진행을 하고 좀 이제 매체별로 좀 이 각각의 타겟들이 좀 이제 잘 잡힐 만한 매체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좀 전략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실무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이제 매체를 좀
어떤 걸 가져갈지부터 좀 매체별로 좀 어떤 타겟을 잡고 좀 소재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상세하게 저희가 논의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아무래도 매체별로 뭐 어떤 매체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B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뭐 DB 단가라든지 어쨌든 진성률은 좀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뭐 메타는 반대로 뭐 DB 건수는 많지만 DB나 이런 허수에 대한 것도 같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에서 하나의 매체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뭐 네이버 얼마, 메타 얼마, 구글 얼마, 당근 얼마 이렇게 매체별로 다 나눠서 운영을 하시는 게 전체적인 광고 시너지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눴었던 부분에 대해서 매체별 장점을 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좀 대략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좋아요. 네네. 그래서 뭐 광고 매체 하나로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잡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매체들을 저희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이제 혹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좀 잘 조합한다고 하면은 좀 분명히 좀 좋은 성과가 있을 만한 업종이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같이 좀 활용을 해가지고 광고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좀 라이브가 좀 일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오늘 이제 라이브는 이제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네. 좀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좀 이제 그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제 연락 주시면은 좀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라이브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전달드리지 못했던 조금 더 핏한 컨설팅이 원하신다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네. 퍼포먼스 1팀 신소라 마케터 이혜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